자, 그러면은 원순열 배우고 중복순열 배우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우고 배워보겠다. 첫 번째는 원순열이에요. 자, 원순열인데 우리는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같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 같은 것이다 판단이 됐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없애줘야 되거든요. 없애줘야 돼요. 근데 그 없애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빼는 거야. 같은 것으로 보이는 거 그냥 다 빼는 거죠. 근데 일일이 다 빼고 있기는 너무 힘드니까 적절하게 이 같은 게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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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이렇게 4묶음이 있다면 총 16개인데 똑같은 것으로 판단되는 놈이 4개, 4개, 4개 있다면 이건 4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은 것으로 판단될 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같은 것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같은 것이 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가장 원순열이나 뒤에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자, 첫 번째, 원순열이라고 하는 건, 자, 원형의 물체를 기준으로 무언가를 배열을 하는 거예요. 자, 무언가를 배열을 하는데, 원형의 물체다 보니까 상대적 위치가 같으면 같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원탁에 뭔가를 안 친다. 원탁 회의. 왜 원탁 회의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를 할 때 뭐 이런 자리에 앉아요. 자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 자리에 회의를 하려고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높아?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은 어느 자리에 앉는 게 가장 합당해 보여요? 여기 앉는 게 합당해 보이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자리에 앉을수록 약간 높은 사람의 느낌 나는 거 같은 느낌 듭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에 가까워질수록 발언권이 세진단 말이에요. 이런 회의를 하다가 일반적으로 원탁 회의를 하자라는 얘기는 원탁 회의는 이거예요. 자, 원탁 회의는 이건데 왜 원탁 회의를 하게 되냐면 이 돌려도 결국 같은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돌려도 같은 모양이 나온다면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동등한 위치에서 발언을 눈치 보지 말고 하자라는 의미에서 원탁회의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자유롭게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회의가 원탁회의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원탁회의는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는다, 이 자리에 앉는다, 이 자리에 앉는다가 구분이 되지 않고 결국 원탁을 돌리면 결국 같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이 앉아있는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은 1번 오른쪽에 2번이 1번 왼쪽에 4번이 1번 맞은편에 3번이 배치가 되어 있는 이 배열이죠. 그런데 이 배열이 1번, 2번, 3번, 4번이 앉는다고 해도 1번의 오른쪽 자리에는 2번이 1번의 왼쪽 자리에는 4번이 1번의 맞은쪽 자리에는 3번이 배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된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이 앉는 것도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이 앉는 것도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상대적 위치가 같으면 다 같은 것으로 보겠다. 이게 바로 원순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걸 같은 것으로 봤을 때는 무언가를 배열을 해놓고 나서 내가 배열을 한 것을 셀 때 일렬로 일반적으로 배열을 하는 것이 순열이기 때문에 가장 쉽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네 사람을 네 자리에 앉혀요. 그게 순열이잖아요. 근데 같은 게 몇 개씩 생겨? 4개씩 생겨요. 4개씩. 자, 무슨 얘기냐?
서로 다른 네 사람을 서로 다른 네 자리에 앉히면 24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4개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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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이 24니까 이렇게 같은 것들로만 모아놓으면 이렇게 6개의 세트가 생길 거란 말이지. 근데 이 4개를 몇 개로 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배열된 게 4개지만 이 4개를 다 같은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려면 이 개수를 어떻게 세야 되느냐? 4로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총 몇 개의 세트가 나오게 되니까 6개의 세트가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이 몇 개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일렬로 배열을 한다. 자, 일렬로 배열을 한다. 일렬로 배열을 한다라는 얘기는 순열을 쓴다는 얘기죠. 자, 순열을 쓴다는 얘기고 일렬로 배열을 해놓고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의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 네 사람을 원탁에 앉혀야 된다. 그러면 4팩토리얼을 해주셔야 되고 같은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원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즉, 같은 것이 몇 개 있는지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것이 몇 개 있는지를. 자, 이게 바로 이제 원순열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대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선생님 5명과 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학생들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경우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 5명, 학생 4명을 앉히는 건데 학생들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배열을 하라고 했고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것은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이웃하지 않게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정하죠. 선생님 5명을 일단 이 원탁에 앉힙니다. 자, 이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당연히 원순열이 되겠죠. 5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 어떻게 하시라고요? 5팩토리얼 해주시고 같은 것이 몇 개씩 생길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생길 거니까 5로 나누어 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5명을 배열한 후에 선생님 5명이 이렇게 배열이 되었다면 자, 이렇게 배열이 되었다면 각각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같은 선생님이 아니고 1번 선생님, 2번 선생님, 3번 선생님, 4번 선생님, 5번 선생님 사이에 각각의 자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 자리와 이 자리 같은 자리야? 아니죠. 네, 선생님이 다른데 다 다른 자리예요. 자, 서로 다른 5개의 자리에 이제 몇 명의 학생 4명을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앉혀 놓으면 그 다음에는 사이사이의 자리가 다 다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각각 다른 자리에 학생 4명을 앉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쓰셔야 돼요? OP4라고 쓰셔야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 4팩토리얼에다가 OP4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얘는 24니까 계산해 주시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핵심은 뭐냐? 같은 것의 개수만큼 나눠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삼각형이 있고 정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다 6명을 앉히는 경우를 생각하라고 했고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6명을 앉히는 거니까 기본 6팩토리얼이에요. 6팩토리얼. 자, 그런데 직접 쓰세요. 1, 2, 3, 4, 5, 6. 자, 이거와 같은 배열이 몇 개가 더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1, 2, 3, 4, 5, 6하고 1, 2, 3, 4, 5, 6하고 2개가 더 있죠? 즉 3개가 다 같은 것으로 보이는 거야. 3개가 하나로 보이는 상황인 거니까 뭘로 나눠준다? 같은 것의 개수 3개로 나눠준다. 그래서 결국 2 곱하기 5팩토리얼. 자, 조금 외워주는 게 필요하겠죠?
2팩토리얼, 3팩토리얼, 4팩토리얼, 4팩토리얼 24, 5팩토리얼 120, 6팩토리얼 720까지 6팩토리얼 정도까지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몇 가지가 된다? 240까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 이제 원형으로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원순열로 봅니다. 원순열을 보기 때문에 몇 개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만 생각하시면 원순열이 됐던 뒤에 나오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됐던 전부 다 똑같은 원리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일렬로 배열을 해놓고 같은 것의 개수만큼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원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을. 자, 3번을 보시면 이제 정삼각형 모양의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구역에 서로 다른 4가지 색깔을 칠해서 칠하는 경우를 생각하라고 했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원순열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맨 위에 있는 문제는 그냥 원순열을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원순열은 아닌 거예요. 자,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누는 겁니다. 자, 이 안쪽에 가운데 색깔이 빨간색인 경우, 파란색인 경우, 노란색인 경우, 뭐 분홍색인 경우 이 4가지는 다 다른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분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가운데 있는 이 색깔이 빨간색인 경우, 그 다음에 노란색인 경우, 파란색인 경우, 분홍색인 경우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근데 가운데가 빨간색인 경우나 분홍색인 경우나 개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이렇게 색칠하는 경우가 같은 프로세스를 따라요? 다른 프로세스를 따라요? 같은 프로세스를 따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하나 구해서 몇 배 하면 되겠다? 4배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 가운데에다가 색칠을 하는 것을 먼저 정해요. 그게 몇 가지냐면 4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날개 부분, 세 날개 부분은 회전해서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원순열이에요. 그리고 나면 가운데를 칠하고 나면 이제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원순열을 이용해서 배열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세 개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을 얼마로 나눠준다? 3으로 나눠줘서 2팩토리얼 됩니다. 그래서 결국 4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8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자, 이 원순열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고, 자, 뒤쪽에, 11페이지 가보세요. 자, 11페이지 가보시면, 각 유형마다 대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한 문제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 문제 1번, 그 다음에 대표 문제 8번, 그 다음에 13번.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페이지에 이제 다시 돌아가시면 중복순열 나오거든요. 중복순열이 또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전부 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중복순열은 이제 뭘 중복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다른 r개에 대응을 시킨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대응을 하나를 하게 되면, 그 대응된 거를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사람은 그걸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순열의 구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그걸 또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 두 사람이 저기 편의점에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편의점에 물건이 하나만 있지는 않으니까 똑같은 2개를 또 고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와 서로 다른 r개를 배열을 시키는데 선택을 할 때 중복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중복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복순열. 중복순열. 자, 그 중복순열을 서로 다른 n개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r개
구분하는 것도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일단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다른 r개에 대응을 시킬 때 뭐가 가능하게 대응을 시키는 거냐면 중복 가능하게 대응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중복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수용도의 구조만 생각하면 너무 쉽게 풀립니다. 자, 수용도의 구조만 생각하면 너무 쉽게 풀려요. 자, 세 사람 A, B, C 세 사람을 저기 하남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보냈어요. 물건이 엄청 많죠. 예, 그래서 총 10가지 과자가 있는데 10가지 과자 중에서 하나씩을 선택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 세 사람을 들여보내 놓고 10가지 과자 중에서 하나씩을 선택하라고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과자는 1번 과자부터 몇 번 과자까지? 10번 과자까지 선택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1번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1번 과자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10번 과자까지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사람이 1번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10번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상황을 우리는 수용도로 생각한다면 각각의 경우마다 10가지에 각각의 경우마다 몇 가지씩 또 10가지씩 또 그 각각의 경우마다 몇 가지씩 10가지씩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걸 다 펼쳐보면 10가지 총 10가지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이게 또 10가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100가지인데 100가지가 또 10가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와요? 1000가지의 가지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1000가지의 가지수는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10의 세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를 어떤 기호로 표현을 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10파이 3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10파이 3. 자, 그런데 이걸 뭘 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뭘 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이게 10의 세제곱이냐 3의 10제곱이냐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한 개씩만 선택해야 되는 거. 즉 내가 슈퍼를 가서 과자를 하나씩만 사야 된다면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과자를 꼭 하나 사야 되겠고 고르지 않으면 안 되고 2개 이상 고르면 안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거기에 대응될 수 있는 것들을 나열을 해주시면 10가지니까 10의 세제곱이 나오게 돼요.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편지 4장이 있어요. 서로 다른 우체통 3개가 있어요. 자, 서로 다른 편지 4장을 서로 다른 우체통 3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체통은 전부 다 편지 4장을 전부 다 집어넣어도 되지만 각각 하나하나 따로따로 나누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저 편지를 서로 다른 우체통에 집어넣는 방법의 수는? 물어봤다면 4의 세제곱이 돼야 돼요? 3의 4제곱이 돼야 돼요? 네? 4의 세제곱이 돼야 돼요? 3의 4제곱이 돼야 돼요? 주환이 4의 세제곱 대우 3의 4제곱 이렇게 둘만 해도 갈리잖아요.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 지금 5대1로 발리고 있는데 계속 할 땐가? 답은? 3의 4제곱이에요. 왜냐? 편지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편지에 우체통 하나를 무조건 대응시켜야 되죠. 안 넣는 편지는 없어야 되잖아. 편지 하나를 우체통 2개 나눠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찌죠? 아니죠? 편지 하나에는 무조건 우체통 하나가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다른 편지 A, B, C들을 놓고 여기에 1번 우체통이냐, 2번 우체통이냐, 3번 우체통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 3의 4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1번 우체통, 2번 우체통, 3번 우체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번 우체통에 A 편지를 꼭 집어넣어야 돼요? 편지를 꼭 집어넣어야 돼? 아니지. 안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비어도 되는 경우면 안 되는 거야. 꼭 여기에 무언가가 와야 되는 경우만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 얼마? 3의 4제곱 이렇게 돼요. 잘했어요. 역시 배운 티가 나는구만. 자,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게 중복순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 문제 보세요. 봉사의 날에 5명의 학생이 각각 세 시설 A, B, C 중에서 하나씩을 택해서 봉사를 가는 경우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3의 5제곱이에요? 5의 세제곱이에요? 5의 세제곱이야? 3의 5제곱이야? 5의 세제곱이야? 3의 5제곱이야? 봉사시설 하나에는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가도 되잖아. 그러면 ABC를 여기다 깔아놓으면 안 돼요. 학생 5명,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은 반드시 한 곳에만 가야 되죠. 한 곳에 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깔아놓고 A 갈 거야, B 갈 거야, C 갈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3의 5제곱이라고 하셔야죠. 그래서 243가지가 되는 것이고.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다음 대표 문제. 자,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그럼 홀수라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제한이 걸려있는 중복순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그 제한을 조금만 걷어내면 중복순열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자, 홀수라고 했으니까 4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5개의 숫자를 택하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홀수가 되려면 구분을 해주셔야 되죠. 첫 번째, 맨 끝에 1이 오는 홀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맨 마지막에 뭐가 오는 홀수? 3이 오는 홀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맨 마지막에 5가 오는 홀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홀수 가는 거 맞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세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여기에 1, 2, 3, 4, 5라는 숫자가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와야 되죠? 이제 여기에 어떤 숫자라도 반드시 하나는 와야 되잖아요. 2개 이상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수형도 세팅된 거 맞아요. 몇 개의 숫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5가지. 그래서 얘는 얼마? 5의 세제곱. 얘도 5의 세제곱. 얘도 5의 세제곱. 그래서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원래는 다 더해주는 거예요. 5의 세제곱이 3개가 더해지니까 5의 세제곱 곱하기 3을 해주시는 거고, 5의 세제곱은 125고 3 곱해주시면 얼마? 37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조건만 걷어냈어요. 자, 이렇게 분류를 했더니, 자, 원래는 이제 이 조건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 조건을 쫙쫙 3개로 나누어 놨더니, 아, 중복순열이 되는 거구나.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3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 문제.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x는 1, 2, 3. 그 다음에 y는 1, 2, 3, 4, 5. 자, 그런데 F1이 1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했거든요. F1이 1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함수를 선택할 때 얘는 갔던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함수라고 하면 갔던 데 가도 되냐, 안 되냐? 상관없죠? 네. F1이 1로 간다라는 걸 결정을 해놓고 얘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얘 잘 보세요. 정의역이라고 부르잖아요. 정의역은 반드시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돼.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돼. 얘가 뭐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 수용도의 기준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선택할 수 있고 5가지 선택할 수 있고 5가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5가지 곱하기 5가지구나. 그래서 얼마? 5의 제곱이구나. 25가지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할만하죠? 네. 자, 여기서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헷갈리는 게 문제예요. 헷갈리는 거를 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뒤쪽에 19번, 유형 5번, 유형 6번 이렇게 3가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3문제 다 한 사람은 앞에 칠판에 적어놓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이유가 중복순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푸는 거거든요. 지금 되게 빨리 풀었잖아요. 이유는 뭐냐? 중복순열, 중복순열, 중복순열이라고 딱 써 있으니까 쉽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이거 중복순열이야 라고 얘기하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이건 중복순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까지 문제의 80%가 걸려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문제도 한번 같이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분집합을 만족을 시킨다고 했고,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막 할 때 A가 원소 하나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 6개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B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이 안에 있는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A가 원소가 하나일 때 B의 원소가 이걸 포함하고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이걸 포함하고 3개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세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고 집합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쉽게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A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B가 얘를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원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 2, 3, 4, 5, 6이라는 원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이라는 원소는 고민을 하는 거야.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셋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거죠. 예를 들면 1이라는 원소가 1이 오고 2가 여기 오고 3은 여기 오고 4가 여기 오고 5는 여기 오고 6은 여기 왔다 칩시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죠? 시키죠? A라는 원소는 뭐고? 1, 3이고 B는 1, 2, 3, 4고 그 다음에 여집합은 5, 6을 가지고 있는 집합의 형태니까 이걸 만족시킨단 말이에요. 즉, 이 원소의 입장에서 갈 곳 3개의 군데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서 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의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6개의 원소를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1번 원소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3가지? 3가지? 3가지. 그래서 3의 6제곱. 인데 요게 중요하잖아요.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말이 중요하니까 공집합이 되지 않게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공집합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저 6개의 원소가 어디에만 오면 공집합이냐면 A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B도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A만 공집합이 아니면 돼. 그러니까 저 6개의 원소가 이 영역과 이 영역에만 오는 경우라면 분명히 A가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1부터 6까지 원소가 여기에만 들어가는 경우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6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계속해서 2가지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근데 아까 전처럼 풀라고 생각해 보세요. A의 원소가 하나인 경우, B의 원소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3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원래 세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일이 세는 경우를 적절한 세팅과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로 바꿔 놓으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복순열이 잘 쓰이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이것도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자, 다음 내용은 이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순열인데 저런 경우에요. A와 A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구분이 되지 않아서 AA, BC를 배열했을 때 저 경우가 몇 가지가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운 이미 조합을 사실 배운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조합을 배운 상태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A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렬로 나열을 한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에다가 A라고 하는 2개를 뽑아서 A라고 하는 놈을 배열을 하겠다라고 하면 2개를 뽑을 때 이걸 먼저 뽑고 이걸 나중에 뽑으나 이걸 먼저 뽑고 이걸 나중에 뽑으나 어차피 들어가는 게 A라면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에 2자리에 A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즉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에서 2개의 자리를 뽑아서 여기다 A를 넣을 거야 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2자리에는 B, C를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들어갈 자리 2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C를 배열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A가 들어갈 자리는 4C2가 되겠고 2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선택했다고 치자. 여기 AA가 들어가야 되고요. BC를 여기다 배열해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자리에다가 BC 두 개를 배열하는 경우니까 얼마? 2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자 4C는 계산 어떻게 하냐면 4 곱하기 3 한 다음에 2로 나눠주시는 거죠.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팩토리얼 곱해주는 거니까 자 이걸 나열하는 경우는 전체 몇 가지다? 12가지다 라고 계산을 하는 것이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자체가 워낙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을 매번 조합으로 풀기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판단이 들었나 봐요. 이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기본 세팅은 순열이에요. 서로 다른 4개가 있고 서로 다른 4개의 자리가 있어서 그거를 배열시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저 A 2개를 A1, A2라고 본 다음에 서로 다른 것으로 일단 봐주고 서로 다른 4자리에다가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4자리에 배열하는 거니까 당연히 4팩토리얼 되겠죠. 자, 그런 후에 같은 것이 몇 개가 생기느냐,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게 몇 개씩이 생기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A1, A2, BC랑 A2, A1, BC랑 만약에 여기 쓰여져 있는 1과 2를 없앤다면 서로 같은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게 몇 개씩 있으니까? 2개씩 있으니까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의 개수만큼 나누어 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개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이 과정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죠. 네,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으로 일단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같은 것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3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A1, A2, A3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3개의 자리에 A1, A2, A3, BC랑 A1, A3, A2, BC랑 이거 지우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은 것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즉, 이 3개를 서로 다른 3개를 배열하는 것의 개수만큼 같은 것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몇 개씩 생겨? 3팩토리얼만큼 생겨요. 6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같은 것의 개수 팩토리얼만큼 나눠주겠다라고 컨셉을 잡고 개념을 만들어 놓으시면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을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AAA, BBC를 내가 배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6팩토리얼을 때린 다음에 같은 것이 몇 개니까? 3개니까 3팩토리얼 때려주고 같은 것이 몇 개니까 2개니까 2팩토리얼 때려주면 이게 총 같은 것으로 보이는 세트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로 나눠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6이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눠주시고 120이고 얘는 2니까 60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자, 결국 이걸로 다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같은 것이 있는 것의 개수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이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푸는 방법이에요. 자, 대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PRESSURE에 있는 8개 문자를 일렬로 배열을 하는데 양 끝에 P와 U가 오도록 배열을 하는 경우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P와 U를 양 끝에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두 가지가 생기겠죠. P가 앞에 오고 U가 마지막에 오는 경우, U가 앞에 오고 P가 마지막에 오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P와 U를 제외하면 어떤 문자가 있냐면 R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E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S가 2개가 있죠. 그럼 둘 같은 거를 여기다가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6팩토리얼을 해주고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것도 같은 경우일 테니까 곱하기 2팩토리얼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계산을 할 때 잠깐 보세요. 이거 약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팩은 4니까 얘가 6팩토리얼이 720이라고 했죠. 외워두시면 좋아요. 4니까 4로 그냥 나눠주세요. 4, 1은 4에 4, 8에 32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얼마다? 180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7개의 숫자 1, 1, 2, 2, 3, 4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7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맨 끝에 자릿수를 2나 4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고정을 시켜서 분리를 해놓으면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페이지. 자, 같은 것이 포함된, 같은 것이 있는 이 순열을 이용해서 또 무엇을 또 해결할 수 있냐면 이런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A, B, C, D, E라고 하는 다섯 A, B, C 그 다음에 1, 2, 3 이라는 6개의 문자를 배열을 하려고 하는데 숫자는 절대로 1보다 2가 앞에 나오지 않게 2보다 3이 앞에 나오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배열을 2, A, B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C 이런 배열은 없게 만들어라. 즉 1의 왼쪽에는 2가 오지 않도록 2의 왼쪽에는 3이 오지 않도록 배열을 시켜라. 즉 순서를 미리 좀 정해놓은 거죠. 1과 2와 3 1, 2, 3이 어떻게 배열될지는 모르겠지만 1, 2, 3 숫자 자리에는 1, 2, 3이라고 하는 배열이 깨지면 안 되는 배열. 즉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 배열을 할 때는 어떻게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냐?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이 숫자들의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숫자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을 같은 것 네모로 보는 거예요. 자, 네모로 보고 네모 A, B, C를 배열을 해줍니다. 그러면 네모 A, B, 네모 C 이렇게 배열을 했다.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건 뭐예요? 1이죠.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들어가야 하니까 같은 것 3개를 포함해서 배열하는 경우에 이 경우마다 대응되는 것이 1, 2, 3 딱 하나씩만 대응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열하는 것과 결국 우리가 전체를 배열하는 것은 같은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3개를 같은 것의 문자로 보고 나머지 문자를 다른 것으로 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결을 하겠다. 즉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개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순서가 정해진 것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자, 순서가 정해진 것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배달의 민족 광고 가끔 나오잖아요. 그럼 뭐 딸기 빙수도 뭐 배달의 민족이었어. 뭐 이런 그 광고 있죠.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만들어 놨더니 순서가 이미 정해진 순열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순서가 이미 정해진 것을 나열할 때의 순열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생각한다?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뭐를 해주시냐면 뒤에 몇 번이냐? 8번하고 9번, 44번, 49번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숙제는 52번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확률과 통계를 3월달 모의고사에서 봐요.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에 경우의 수까지 나오거든요. 이 경우의 수는 중복조합까지 들어가게 되고 선생님이 다음 주까지 수업을 해서 중복조합까지를 마무리를 해드릴 거예요. 중복조합까지. 예, 그래서 중복조합까지 마무리가 되면 3월 모의고사 범위까지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참여를 하냐면 일요일 날 확률과 통계 수업이 7시 35분부터 진행되는 수업이 있어요. 그걸 참여할 수 있으면 그걸 참여를 하시고, 알겠죠? 그걸 참여할 수 있으면 그걸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참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선생님과 따로 약속을 잡으셔가지고 확률과 통계만 조금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3월 모의고사까지는 요걸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따로 정해서 시간을 바꿀 수 있다면 확률과 통계 수업을 미리 좀 해주고,
그 다음에 7시 반부터는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냐면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이 돼요. 3월 모의고사 대비하는 확률과 통계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 7시 반 수업은 그대로 추가적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추가 비용은 받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수업 하는 걸로만 2개를 다 들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특혜입니다. 특혜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뒤에 이렇게 오면 어떡해? 어떤 거? 뒤에 중복되는 게. 뒤에 중복되는 거? 이건 뭐지? 아, 2번에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어차피 2번에 1번이 오거나 2번에 2번이 오거나 2번에 3번이 오더라도 이건 같은 것으로 보잖아. 그럼 그걸 하나로 볼 거잖아. 그럼 결국 뒤에 2번에 1번이나 2번에 2번이나 2번에 3번이나 뒤에 2가 오는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다 같은 것으로 보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 2번이 하나가 없어졌으면 1, 2, 3, 4 6개를 배열을 하는 거, 앞에다 배열을 하는 건데 6개를 배열할 때 같은 게 몇 개씩 있으니까 2개씩 있으니까 6팩토리얼을 2팩토리얼과 2팩토리얼 나누면 맨 뒤에 2가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이고. 근데 4 올 때는 2팩이랑 3팩. 그렇죠. 이 4가 왔다면 요거 3개, 2개가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봐봐. 여기는 끝에 4가 오잖아. 그럼 총 몇 개 배열해야 돼? 6개인데 4를 배열해 놓고 나면 6개가 이걸 배열하는 거잖아. 그러면 총 6개니까 6팩토리얼을 하고. 따로 해서요? 응. 같은 게 몇 개 있어? 2개.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2인 경우는 앞에 뒤에 맨 뒤에 2가 하나 온다면 1, 2, 3, 4가 나온 거야. 1, 2, 3, 4를 배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이건 뒤로 갔으니까 제외야. 그렇지. 하나는 없어지잖아. 어떤 거? T가 C보다 앞에 오도록 배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거는 T와 C가 들어갈 자리를 그냥 같은 것으로 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EA, 그 다음에 HER 이거를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같은 거 2개 있고 E가 2개 있고 2개 있는 거잖아. 그럼 총 몇 개? 7팩토리얼 한 다음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하면 네모는 자동으로 T가 C보다 앞에 오니까 T,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지. 이거? 뒤에 1이 왔으면 1, 2, 3, 4잖아. 4팩이지. 근데 뒤에 3이 왔으면 1, 1, 2, 4잖아. 같은 게 있잖아. 4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눠줘야지. 2개를 곱하면 안 되지. 이건 24고 이건 뭐야? 12. 그러면 이거 2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1인 경우와 3인 경우로 나눈 거예요. 구분을 한 거예요. 이거 2개는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 1이 2개 있고 2번 있어요. 이 2번 있지만 이 1이 뒤에 오나 이 1이 뒤에 오나 같은 것으로 보이잖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1A, 여기를 1B라고 놓고 1A가 오는 경우, 1B가 오는 경우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배열을 해놓고 나면 똑같아요. 그럼 이게 2개를 더해준 다음에 24 더하기 24를 한 다음에 2개가 똑같은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니까 같은 것으로 보이는 거는 그냥 하나만 뒤에다 빼놓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 봐봐. 이렇게 하면 이제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TC를 어떻게 하라고? T와 C를 같은 문자로 보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뭐 남아? E 2개. 그 다음에, A, H, R 이렇게 남나? 네. 7개의 문자를 배열하는데,
같은 게 두 개 있고 같은 게 두 개 있잖아. 그럼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죠. 순서가 정해진 건 그냥 같은 것을 본다는 얘기야. 이 TC를 이렇게 배열을 하라라는 얘기는 TC를 이렇게 배열을 하라는 얘기는 T와 C를 그냥 XX로 보고 같은 문자로 보고 그냥 배열을 시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정 문자 사이에 또는 특정 사람 사이에 일반적인 그 배열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배열이 아예 정해져 있다면 같은 것으로 봐도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만약에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자, 이 세 사람과 짐 세 개를 배열을 할 건데 짐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짐 A, 짐 B, 짐 C 이렇게 돼 있는데 세 사람과 짐을 배열할 때 사람은 뭐 들어가는 순서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사람부터 들어간다라는 규칙을 세웠다고 칩시다. 배열을 해놓고 맨 사람들끼리는 작은 사람들부터 먼저 배열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원래는 6개의 자리를 배열하는 거잖아요. 6개의 자리를. 6개의 자리를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야 될 자리 3자리를 먼저 고르고, 그죠? 사람이 들어가야 될 자리 먼저 3자리를 골라요. 그러면 이 자리를 골랐으면 자동으로 얘는 일로 오고 얘는 일로 오고 얘는 일로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6자리 중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표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거기에다 뭐 사람 1, 사람 2, 사람 3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사람 하면 자동으로 얘가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6자리 중에서 3자리를 골라요. 그리고 나면 이 나머지 짐을 나머지 3자리 고르는 거기 때문에 3팩토리얼이라고 해석을 해줘도 되고, 지금 배운 것처럼 이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를 XXX라는 문자로 보고 얘네들을 배열을 해요. 6팩토리얼, 그 다음에 3개가 있으니까 같은 게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걸 계산하더라도 결국은 같은 거란 말이야. 왜? 이거 계산해 보세요. 6, 5, 4, 9, 그 다음에 3팩토리얼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3팩토리얼 곱해. 어때요? 같죠? 그죠? 네, 같아요. 결국은 같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패턴에 익숙해지셔가지고 이런 패턴이 나오면 저걸 쓴다.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 패턴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컨셉을 잡아놓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번 이게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지금 첫 번째 푼 문제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조합으로 문제를 푼 거예요. 조금 더 아래 개념을 가지고 푼 거지. 근데 이 개념을 조금 이 수녀를 이용해서 상위 개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식이 간단해요? 이게 식이 간단해요? 뭐 둘 다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더 간단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같은 거,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도 이렇게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문제가 풀려요.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숙제가 3가지가 있는데 수학 숙제 A, B, C가 있어요. 영어 숙제 A, B, C가 있어요. 근데 숙제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수학 A 숙제를 내지 않고 수학 B를 숙제를 내는 건 반칙이야. 수학 B 숙제를 하지 않고 수학 C 숙제를 내는 것도 반칙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영어도 마찬가지. 이거 낸 다음에 이거 내고 이거 낸 다음에 이거 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영어 수학 숙제를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서 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끼리는 이미 순서가 정해진 거고 얘네들끼리는 이미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수학 숙제는 3개를 그냥 수학이라고 보고 영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수학 숙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과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0, 0, 수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는 무슨 숙제를 내고? 영어 A 숙제, 영어 B 숙제, 영어 C 숙제, 수학 A 숙제, 수학 B 숙제, 수학 C 숙제를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똑같은 문자 3개를 배열하는 것의 개수나 숙제를 내는 것의 개수나 정확하게 1대1로 대응이 되지 않습니까? 1대1로 대응이 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걸 세면 이걸 셀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의 개수는 이것의 개수와 똑같다는 얘기지. 그게 1대1 대응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배열하는 것의 개수나
영어 A, 영어 B, 영어 C 숙제, 수학 A, 수학 B, 수학 C 숙제를 내는 이 순서나 결국 1대1로 대응이 되니까 이걸 세면 저걸 센 거다. 이걸 세겠다라는 거죠. 이게 더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숙제는 아까 몇 번? 52번? 네, 52번까지 해주시고 답지는 나눠드렸으니까 자, 이 확률과 통계는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리고 푸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해설을 보시면 오히려 더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을 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 내에서 최대한 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1년 동안 확률과 통계 공부할 건데 절대 해설 보고 풀지 마세요. 해설은 내가 다 풀고 비교를 해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비교를 해볼 때 해설을 보시고 나머지 경우에는 내가 몰라서 푸는 경우에 해설을 보지 마세요. 알겠죠? 해설을 봤다 하더라도 그럼 꼭 이 방법으로만 풀어야 하나? 이런 의문을 갖고 해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